네, 분석의 달인 박순혁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뭐 애초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지만 증권 애널리스트로 증권 분석으로 이름을 날리신 분인데 저 최근에는 정치 분석도 아주 기가 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정선거 이해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시네요. 예, 이제 여기 책 있네요. Stop the Steal. 예. 요거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도태우, 박주현, 윤용진, 현성삼 이 부정선거와 싸운 변호사들의 이 집필한 건데 Stop the Steal. 여기에 뭐 총망라되겠죠. 예, 이 책에 이제 부정선거 대한민국의 이제 그동안 선거가 특히 이제 2020년 총선이 왜 부정선거였는지에 대한 이제 설명 여기 자세히 다 나와 있고요. 네. 예, 이거 한 권으로 이제 다 되는 거고요. 그러네요. 예, 다만 이제 여기 좀 뭐랄까 이제 전문 책이기 때문에 이제 이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갖고 뭐 민주당 뭐 골수 민주당 쪽은 어차피 뭐 때려주고도 이제 안 볼 거고. 예, 안 볼 거지만 이제 중도에 계신 분들, 네. 예, 중도에 계신 분들은 얼마나 많이 이제 부정선거 관련돼서 이게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부분들을 지금 인식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그렇죠. 지금 상태고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저 책을 사서 읽기 전에 저 책을 사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이제 그 방송이 바로 지금 제가 오늘 하는 이 네, 방송이고요. 좀 쉽게 예. 그 포인트만 예, 예. 책에 보던 아주 컴팩트하게. 예, 요 내용들은 썸마리로. 다 이제 요 스탑 더 스틸 안에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예, 이제 만들어져 기반으로. 있다는 말씀을 네, 이제 그걸 먼저 썸마리에서 드리겠습니다. 아주 예.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드립니다. 네. 부정선거의 이용을 첫 번째로 이제 전자개표 시스템은 거대한 트루먼쇼다 하는 부분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지금 뭐 형상기억종이나 뭐 그다음에 일장기 투표지나 뭐 이상한 투표지들은 이제 많이 다 발견이 되고 그거는 네. 이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이제 지금 민주당이나 일각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뭐냐면 아이고 뭐 좀 잘못된 투표지 한두 개 정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당락에 영향 안 미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거거든요. 예. 예.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네,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잘못돼 있었던 이 전자개표 시스템이라는 건 그야말로 트루먼쇼다 하는 얘기고요. 한번 넘겨주시면 예. 네. 트루먼 쇼 여러분들 영화 한 20년 전인가 예. 히트친 영화인데 예, 요거죠. 트루먼쇼 옛날에 이게 아마 90년대에 났던 이제 네. 짐 캐리 주연의 네, 짐 캐리. 예, 이제 이 사람이 막 일상생활 살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게 이 연출된 거였다는 예. 거고요. 예,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다 이제 뭐 보고 있었고, 있었고요. 예. 맨 마지막 장면인데 이게 이제 자기가 이거 좀 이상하다 생각해갖고 이제 가보니까 배를 타고 막 가보니까 이게 세트였기 때문에 이 세트장 끝에 다다른 거예요. 보니까 이제 계단이 있고 얘가 잠들었을 때 이제 이 트루먼 쇼에 이제 연기자들이 여기로 다 출퇴근하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쭉 올라가서 여기서 이제 현실 세계로 가냐 마냐 하는 거를 이제 고민하는 데서 이제 끝나죠. 끝나고요. 예. 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부정선거 관련돼서 지금 느끼고 있는 상황이 딱 이 상황이에요. 그러네요. 예, 네. 요 관련된 내용은 이제 2023년 10월에 국정원에서 이제 이런 형태의 이제 부정선거가 가능하다라고 사실 발표한 건데 그렇죠. 사실은 이런 부정선거가 저질러졌다는 얘기하고 거예요. 예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투개표 결과가 모두 조작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오해는 이제 선거 개표 방송은 실제 집계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고요. 예. 아닙니다. 해커가 조작한 숫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렇죠. 마치 트루먼 쇼처럼. 그렇죠. 예. 이게 핵심이고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다 이 숫자 이제 이 선거 개표 결과 자체가 총체적인 이제 부정이고 총체적으로 쇼하는 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 관련된 내용이 이제 요 자료는 이제 국정원이 23년 10월에 이제 선관위 보안 점검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보도 자료를 배포를 했어요. 네. 그 보도 자료에 있는 일부를 제가 갖고 온 겁니다. 예. 개표 시스템에서 1번 개표 결과가 저장되는 개표 시스템은 안전한 내부망에 선거망에 설치 운영하고 접속 패스워드도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하나 보안 관리가 미흡하여 해커가 개표 결과 값을 변경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예. 이 해커들이 어디 있었냐 하면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이제 스카이데일리 그 보도 이제 성관이 연수원 옆에 그 이제 비밀 건물 거기에 이제 그 해커들이 있었고 그 해커들이 한 역할이 이런 이 거였다는 거죠. 개표 결과 값을 변경을 했다는 거고요. 변경이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성관이 서버를 성관이 내부에 보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쌍방울 자회사에 참. 그리고 이제
해커들이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접속 패스워드는 1, 2, 3, 4, 5를 썼다. 예. 잊어먹지 않게. 예. 아이, 참.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뭐랄까 트루먼 쇼라는 거를 이제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은 이 투표한 이제 개표한 결과를 이제 합산해 갖고 보여주는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이 개표 결과 숫자가 줄어드는 거는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치 전자계산기에 이제 마이너스 기능은 없는 플러스 기능만 있는 이제 이 결과여야지 이제 되는 건데 중간에 이제 표가 막 올라가다가 빠꾸를 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실제로 관찰이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 겁니다. 미국의 2020년 이제 대선 당시에 트럼프하고 바이든 선거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 요게 이제 어디냐면은 요게 펜실베니아주 이제에서 요 트윗 자체를 이제 트럼프가 올린 거예요. 네. 9시 1분입니다. 9시 1분에 요 조 조겐슨이라는 이제 3등 후보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표가 24,222표였어요. 11분이 지나서 이 사람이 24,222표가 어떻게 됐냐? 5,189표로 15,000표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졌는데 그게 바이든 쪽으로 쪽으로 올라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 자체를 조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숫자 자체를. 그렇죠. 예. 숫자 자체를 조작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이제 이 미국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제 한국의 전자개표 시스템하고 비슷한 데서 여기서 보여준 거고요. 미국만 일이 있었냐? 아닙니다. 한국에서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예, 있었죠. 다음 보시면 2024년 4월 10일 올해 작년 총선입니다. 작년 총선에서 숫자가 감소하는 현상이 목격이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웨더 카르텔이라는 이제 그 지금 이제 유튜브에 많은 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이제 거기서 나온 거고요. 그 총선 당일날 이제 이 투표 숫자가 이렇게 올라갔는데 선거일 투표 숫자가 여기 보시면은 PM 1시 12분 58초. 58초였는데. 예, 요때에 965만 3,074표가 투표가 됐다 하는 게 이제 선관위 홈페이지에 떠 있었는데 근데 13분 후에 13분 21초 경과한 후에 964만 7천 줄어들었어요. 5,513명이 감소한다는 13분 동안에 5,500명이 늘어나도 이거 이상한 이상한데 건데 줄어든다는 늘어나도 너무 조금 늘었는데 오히려 줄어들었다. 예.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해커가 얼마든지 숫자를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요건 5,500명만 조작한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늘어든 수하고 줄어든 거 합치면은 몇만 명의 숫자가 그렇습니다. 수십만 명 해먹은 숫자. 거다. 예. 다음 보시면 심지어는 이게 6시에 이제 이 당일 투표는 끝나거든요. 네. 6시에 끝나고 6시 49분이면 이제 그 나면 잔여표를 막 이제 올릴 거잖아요. 예. 이렇게 합칠 텐데 투표 시간이 끝나고 49분 동안에 보시면은 마이너스 306표가 줄어요, 이게. 야, 이건 코미디도 야, 이건 진짜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어? 아니 이거를 지금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무 문제가 없었으니까 선관위가 이게 그냥 이 단순 실수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이게 어떻게 실수입니까 이게? 아니 누구를 바보로 합니까? 그러니까 온 국민을 바보로 이게 오기면 된다고. 예. 왜냐면 레거시 미디어가 이런 걸 그렇죠. 보도를 안 하니까. 하니까요. 예. 지금 일단 이제 이 부분만 문제가 아니고 일단 이제 이 표가 투표 수가 100장이면 까도 100장이 나와야 정상인데 그죠. 투표 수는 100장인데 까면은 97장이 나오고요. 투표 수가 100장인데 까면 105장이 나오고요. 이게 말이 안 이게 다 이렇다는 겁니다. 네. 이거는 뭐냐? 이 투표한 투표 지수 넣는 사람이 별도로 있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죠. 예. 실제로 여기 보시면 교부된 투표용지하고 개수된 투표지가 이게 안 이제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는다니까. 조금씩 틀려. 한 표 두 표씩 틀리는데 틀려요. 하여튼 한 표 두 표도 틀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되는 거예요. 근데 틀린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꾸겨 넣다 보니까 제대로 숫자를 미처 못 맞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추미애 당선된 지역입니다. 예, 추미애 당선된 이제 이게 하남시 이제 선거인데 하남, 예. 여기 보시면은 이게 인구수가 1,680명인데 선거인 수가 1,760명이에요. 인구수보다 많아요. 예. 인구수는 0에서 116세고 선거인 수는 19세부터입니다. 그러니까. 그 0에서 18세가 여기서 빠지기 때문에 이거보다 인구수보다 적어야죠. 예, 적어야죠. 당연히 적어. 예. 근데 더 많다니까요. 많은 데가 한 군데가 아니고 한 군데 두 군데예요. 이래 놓고는 이 선거를 믿으라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이 추미애가 이게 국회의장까지 할 뻔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참. 예.
이런데도 부정선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예. 거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 숫자를 조작하는 증거 이게 이제 가장 확실한 게 바이든 스파이크라고 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진 트럼프도 설명을 했죠. 이렇게 하면 예, 바로 이게 바이든 스파이크입니다. 예. 쭉 앞서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처음에 그 2020년 선거 당시에 이제 개표하고 이틀 동안 트럼프가 앞서고 있었는데 3일째 역전됐어요. 네. 아, 그게 가능합니까? 3일째 역전될 때 올라갈 때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갔다니까요. 그걸 트럼프가 설명하면서 이렇게 막 예, 표현을 예. 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더라. 예, 이게 바이든 스파이크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이게 아마 하여튼 뭐 지역인 것 같은데 위스콘신이고 예, 여기 미시간. 예. 그래서 위스콘신 미시간 역전돼 갖고 바이든이 당선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요걸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요거는 이제 숫자적으로 올린 거니까 이 올린 숫자를 맞춰야 될 이제 실제 투표지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 투표지를 대한항공편으로 실어 날랐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대한항공편이 여기 나왔습니다. 예. 다음 동일한 현상이 2022년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 때도 있었습니다. 네. 예. 계속해서 김은혜 후보가 앞서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김동연 지사가 새벽 5시 32분에 역전됐는데 네. 이 역전될 때 바이든 스파이크 현상이 또다시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 그냥 스파이크로 올라갑니다. 이때 주로 이제 이 사전 선거 표수가 되게 이제 많이 몰렸던 지역이 어디냐 하면은 부천이에요. 부천이 어떤 지역이냐? 아이고. 예, 가세연에서 이제 그 대통령 선거 때 2020년 대통령 선거 때 이제 그 이상한 투표함을 옮기는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을 붙잡았던 지역 그 지역이 부천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다음 예. 그래서 이때 결국 이제 표 차이가 보시면 9천 표 차이 났습니다. 이거. 예. 0.06 이 0.1% 차이도 채 안 났어요. 예. 마지막에 아까 이제 5시 새벽 밀어넣는 방법을 통해 갖고 강용석 후보가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단일 안에서 이제 졌다 이렇게 이제 욕을 많이 드시고 계신데 이제 그 5만 4천 표니까 강용석 후보님한테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그렇지. 이거는 조작한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예. 다음 네. 다음 보여주시면 요게 이제 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요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이제 프로듀스 X라고 네, 이게 오디션 프로죠. 엠넷에서 오디션 프로그램 이제 프로듀서 X 프로듀서 48 해갖고 이제 엠넷에서 지속적으로 이게 이제 이 투표 결과를 조작했던 건데 나중에 이제 밝혀졌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프로듀스 X라는 프로그램 이제 그 남자 보이그룹 1등부터 20등까지를 뽑는 여기서 이제 이게 밝혀진 건데 이게 밝혀진 계기가 뭐냐면은 이 한 네티즌이 이제 쭉 이 숫자를 이제 득표수를 이렇게 쭉 놓고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득표수 여기만 발표된 거죠. 얘가 이제 이 순위 1등하고 2등하고 표차를 한번 계산해봤어요. 엑셀 해보니까 29978이 나와요. 3등하고 4등하고 표차를 또 계산해보니까 또 29978이 나와요. 또 6등하고 7등을 계산해보니까 또 2998이 나와요. 7등하고 8등하고 계산해보니까 2998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와서 5개가 나와서. 이상하다. 보니까 또 119, 911 있고 또 여기 119, 911이 있는 거예요. 너무 저게 이상하다. 자기적이다. 그래서 해서 문제 제기를 했죠. 문제 제기를 해서 그때 문제 제기를 누가 했냐면 지금 부정선거 하면 학을 띄는 하태경이 있습니다. 지가 저런 건 밝혀놓고. 하태경이 이 숫자는 말이 안 된다. 이거는 분명히 부정의 증거다. 이제 조작의 증거다 해갖고 하태경 의원이 경찰에 고발했어요. 검찰이 들어가서 이제 엠넷 그 CJ 저기 미디어 이제 그 엠넷에 이제 서버를 까보니까 증거가 다 나온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된 거냐면 이렇게 이제 29978이 어떻게 식으로 나오냐면 일단 이제 총 투표수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1등부터 20등까지 지정을 해놓고 1등이 몇 프로를 받을지, 20등이 몇 프로 받을지를 정해놔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등이 이제 전체 득표수 곱하기 12% 이렇게 해서 정해놓고 그다음에 2등은 이제 그보다는 좀 적어야 되니까 1등 전체 득표수 곱하기 11%. 그다음에 3등은 전체 득표수 곱하기 1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해놓고 표를 갖고 오면은 그 표를 이제 그 총 득표수만 해갖고 곱하기 해서 엑셀을 쭉 만들면 그러면은 이제 일정한 이런 표차들이 이런 숫자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밝혀진 거고요. 동일하게 현상이 2020년 요 이제 스탑 더 스틸 요 관련된 연수구
선거구의 수 그대로 드러났다는 거죠. 네. 예. 그 유명한 이제 36대 예, 63. 36대 63이 왜 나오냐? 이제 이 건도 마찬가지로 전체 사전 투표가 얼마일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전체 사전 투표를 X로 두고 그 다음에 이 비율만 사전에 결정해 놓은 거예요. 63대 36, 63대 36, 63대 36을 결정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전 투표 총 한 거를 갖고 여기다 곱하니까 득표수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개수를 먼저 해서 이 표를 집계해서 이 득표수를 낸 게 아니고 이 비율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득표수는 갖다 맞췄기 때문에 그 갖다 맞출 때 필요한 게 가짜 투표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형상기억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배추입 투표지라든지 일장기 일장기 투표, 투표지. 예, 그런 것들이 생기는 이유가 이 비율을 미리 맞춰놓고 그 이후에 이 표들은 이제 가짜 표를 갖다 맞추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이 통계적 변칙 63대 36이 서울, 인천, 경기에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거는 마치 29978, 29978, 29978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하고 마찬가지라는 거고요. 이거 하나만 있으면 그래도 뭐 살다 보면은 이제 우연에 해서 이제 뭐 100만 분의 1 확률도 가능은 한 거니까라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동일한 이 일정한 규칙성이 이 관내 사전 나누기, 관내 사전 하면은 동일하게 또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 연수구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민경욱 그리고 정의당 이정미 이렇게 이제 세 분이 하셨는데 요 표 관내 사전 투표를 관내 사전 투표로 나눈 요 비율이 0.39, 0.39, 0.39로 일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수식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 이 수식에 맞춰서 표는 나중에 갖다 끼운 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마치 프로듀서 X처럼요. 그리고 더 깜짝 놀랄만한 게 다음 장 보시면은 이 프로듀서 X는 중앙선관위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이용해서 투표를 진행했다는 K-보팅 겁니다. 시스템입니다. 예. 네. 같은 시스템을 갖고 같이 조작을 했으니까 조작한 결과가 앞장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예, 전장으로 전장이요. 동일한 이런 현상들이 동일하게 발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국힘당은 당대표 뽑는 전당대회에서 K-보팅 시스템을 또 도입해요. 예, K-보팅. 예. 이준석이가 당선되는 겁니다. 예. K-보팅 시스템을 이제 도입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이 이준석이었고요. 이준석이고 이준석이가 당선되는 예, 거예요. 그 다음에 한동훈이가 당선된 거고요. 한동훈. 민주당은 K-보팅 시스템 예, 안 씁니다. 안 씁니다. 자기네 전당대회 할 때는 총선에서 대선에서만 씁니다. 아시겠죠? 예. 다음 보여주시죠. 예, 다음 장. 예, 그래서 이제 이 K-보팅 시스템 처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아까 엠넷에서 대대적으로 광고하는 걸 제가 봤어요. 아까 그걸 보고 이제 아이고 저도 이제 집에 있다가 이제 그 K-보팅 시스템으로 안전하게 해준다고 하니까 믿고 저도 네 표를 던졌거든요. 제 표 이제 우리 딸내미, 우리 아들, 우리 와이프에서 네 표를 이제 그때 프로듀서 48 이제 할 때 제가 권은비를 투표를 했거든요. 투표했는데 내 돈 다 뺏어간 거 아닙니까? 훔쳐간 거 아닙니까? 투표하고 상관없이 자기들이 다 순위를 정해놨던 거니까. 예. 근데 이게 문제가 아까 이제 보여드렸듯이 이제 뭐 지금 각종 공직 선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아이돌 투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 투표 시스템이 지금 동대표를 뽑는 데도 써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지금 재건축 많이 하잖아요. 재건축은 그게 엄청난 이건이 조합장. 조합장 선거할 때도 K-보팅 시스템 쓴단 말입니다. 예. 그런 거 그러니까 조합장 선거를 하면 이제 조합장이 누구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뭐 몇백억씩 이제 이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은 그 조합장이 이제 내가 당선되고 싶으면은 이제 한 1, 20억 해갖고 이제 지역 선관위한테 찔러주고 이거 조작해서 나를 좀 이제 뽑히게 해주라 할 수 있는 각종 부정 비리의 온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K-보팅 시스템이 단순하게 동대표 그다음에 이제 통반장 그다음에 뭐 좀 있으면 이제 축구협회장도 뽑을 텐데 예, 축구협회장 그다음에 이제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뭐 민주당은 알아서 잘 하지만 예 그다음에 이런 온갖 선거에 다 지금 K-보팅 시스템이 쓰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 새마을금고 이사장도 K-보팅 시스템을 뽑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다 오염돼 갖고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근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선관위가 그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고 돈까지 엄청나게 버니까 자기 자식들 친인척들을 그러니까요. 채용하는 거 아닙니까? 1200건이라는 거잖아요. 부적선거. 완전 대대손손. 예. 다음 장 보여주시죠. 예. 그래서
박주현 변호사가 이제 요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이제 대통령이 아마 그때 이제 체포된 당시에 이제 미리 써놓으셨고 아마 12장인가 뭐 그랬다고 하죠. 이제 그 친필 편지의 이제 한 대목인데 윤 대통령은 선거 소송에 투표한 검표에서 엄청난 가짜 투표지가 발견되고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그런 맥락입니다.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해킹과 조작이 무방비이고 정상적인 국가기관 전산 시스템의 기준에 현격히 미달한데도 이를 시정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발표된 투표자 수와 실제 투표자 수의 일치 여부에 대한 검증과 확인을 거부한다면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헌재에서 이제 이거를 지금 증거를 채택해 주라. 특히 아까 그 연수구 여기 이제 스탑 더 스틸스는 네. 거기에 증거를 신청을 하니까 발표된 투표자 수하고 실제 이제 개표 결과하고 한번 맞춰보자고 하니까 지금 증거를 기각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게 총체적인 부정선거 시스템이 가동된다는 거를 그 사람들도 잘 알고 있고 그 사람들도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거를 이제 믿을 수도 있고 믿으시는 분들도 정상이에요. 부정선거는 없었다. 부정선거는 못 믿겠다. 하시는 분도 정상이에요. 하지만 부정선거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해보자고 할 때 그 검증을 하면 안 돼. 검증을 그건 하자는 거는 그건 범인이에요. 그 사람은 범인입니다. 예.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지금 범인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부정선거의 범죄자들이 지금 이제 대통령의 이제 지금 뭐죠 인용과 기각 이런 걸 갖고 지금 심판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 4명이 지역 선관위 그 선관위원장을 위원장 출신이잖아요. 출신입니다. 4명이 그 사람이 범인이에요? 왜 범인이에요? 아니 자기 죄를 자기가 심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는 자기 죄를 자기가 심판하겠다고 지금 거기 서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윤 대통령의 탄핵건에 부정선거가 걸려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윤 대통령의 계엄의 논리를 부셔야 되기 때문에 계엄의 논리가 살아나면 자기들이 헌재 그렇습니다.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예. 저 선관위 위원장이었기 때문에 예. 자기들이 가니까 그렇습니다. 검증을 거부하는 이게요. XXX가 범인입니다.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요. 조국이 했네. 조국 혁신당의 얘기예요. 조국 혁신당이 한 얘기입니다. 검증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고 헌법재판소가 범인이라고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러게요. 겁니다. 네. 깔끔한 겁니다. 네. 헌재가 범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선관위를 털 때부터 이게 이제 정상적인 재판 절차를 통해서 밝혀질 거라고는 대통령께서 당연히 생각하셨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게 이제 미국하고 같이 이제 연합 작전. 그러니까 트럼프 쪽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밝혀주는 그림을 이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상식적이에요. 상식적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네. 특수작전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네, 박순혁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